이번 시간은요 2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가난한 건 아니죠, 그죠? 예. 투자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이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또 학교 가시면요 투자를 아주 잘해야 된다, 투자요. 그래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되게 얼마가 되면 부자냐 하게 되면 한 60억 기준입니다. 60억. 이러면 이제 부자들이 끼나 봐요. 이때 연령은요 평균 55세. 제가 쉬는 시간 인터넷 검색했더니 우리나라는요 10억, 30억, 50억도 있더라고요. 10억은요 통장의 금융자산입니다. 이게 10억 이상 되면 부자로 본다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요 한 50억대만 넘어가면 이만한 부자로 보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부자게 되면요 4차 달인 자격증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등등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월급을 월 2천만 원 벌더라. 부자 맞습니까? 부자 아니에요. 월급 많다고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 가시면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부자는요 부자 이꼴 월급 많은 게 아니고 바로 머니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이 많아야지 부자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자 되신 분들 보게 되면요 대개 이 파이프라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아직까지 이 대를 못 끼었습니다. 어떤 직장인은요 평생 주식만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깡통 둘러 차잖아요. 주식도 하고요. 적금도 넣고요. 채권도 사고 펀드도 가입하고요. 경매도 하고요. 상가도 사고요. 또 분양권도 사고 또는 토지, 땅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나의 경우에 파이프라인은 몇 개나 될까? 한 개도밖에 없다면 앞으로 장래가 좀 암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 가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항상 높은 수준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저는 이쪽은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가시면요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자, 투자 목차부터 볼게요. 투자는요 주로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지만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7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6, 7문제가 잘 나옵니다. 투자하게 되면 항상 계산 문제는 절대 놓치서는 안 돼요. 계산 문제 2문제, 3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게 되면 계산 문제를 아예 여유 있게 3문제쯤 예상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목차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 투자의 의의부터 아셔야 됩니다. 의의에서는 항상 2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고요. 투기하고 2가지만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바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커지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말이에요. 네 번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매를 예를 들어 볼까요? 경매. 자, 어떤 사람이 현재 경매를 낙찰받아 상가입니다. 얼마 주고 낙찰받았다? 10억. 얘가 뭐죠? 현재 가치. 현재 10억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료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이때 수익은 장래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해서 위해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험은요, 얘가 최고 어려워요. 가장 복잡하고요. 공식밖에 없어요. 공식이 약 20개가 넘어갑니다. 이 공식을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말 그대로 별표가 3개다. 무슨 말이죠? 최소한 3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공식을 철저히 암기하고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3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문제면 보통 6문제 나오잖아요. 또 추가하면 7문제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3문제, 나머지가 각각 한 문제 수준입니다. 목차 보시고요. 그럼 이제 교재 255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1번 투자의 의의가 나와요. 자, 투자와 투기를 비교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험 준비하게 되면요, 다 필요 없고 다 버리세요. 오로지 뭐 투자의 장점만. 시험은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양자를 비교하자면요, 개념. 부동산 투자는 주로 장기간 투자하죠. 생산 활동이 목적입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죠. 이것이 투자가 되고요. 투기는 정반대로요. 자, 단기간이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생산과 전혀 관계없이 다만 양도 차익이 목적입니다.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용어 비교하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단계. 투자의 3단계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하죠. 다음에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여기서 운영 단계는 바로 사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목적이 달성이 되면요, 다음에 처분하죠. 처분 단계예요.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운영에서 생기는 이득,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을 가리켜서 소득, 이득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자본 이득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장점은요, 얘랑 얘를 둘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기잖아요. 반면에 투기는요, 필요하니까 취득합니다. 운영 단계가 X 없어요. 바로 싸게 취득해서 비싸게 파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투기는요, 운영 단계가 생략되고 없습니다. 결국 투기는요, 소득이득이 없이 오로지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돼요. 자, 의의는요, 우리 교재 봅니다. 고려 1번 보시면요, 동함 1번요. 부동산 투자란 한 줄만 밑줄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 또는 비용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내려가요.
부동산 투자의 단계를 보게 되면 단어 3개 밑줄 하시면 돼요.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3단계를 거치지만 투기는요. 운영 단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를 비교하시고요. 자, 이제 바로 2번 집중해요.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투자의 장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목차가 나요. 여러 가지. 그럼 장점하게 되면요. 이 중에서 4개만 제목만 밑줄합니다. 1번 지렛대 효과 밑줄, 2번 구매력 보호 기능 밑줄 하시고, 3번 소득 이득과 자본력을 향유하고요. 4번 절세 효과까지 밑줄 하시면 돼요. 4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1번이 뭐죠? 지렛대 효과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위에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 내용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다시 앞에 볼까요? 박스. 체크 플러스입니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체크합니다. 1번. 어휘를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 밑줄.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번요. 지렛대 효과는 또 밑줄입니다. 차입금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밑줄 하시고요. 지분 수익률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칠네모 공식이 나오죠. 지분 수익률 공식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자, 공식은요. 2개 보이잖아요. 가장 오른쪽에 거 보게 되면 자, 긴 공식이 있죠.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따가 계산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자, 공식은 필수 암기사항이고요. 2번 종류 내려가요. 종류를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요. 3가지 보니까요.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적 지렛대인데요. 자, 그러면요. 1번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1번 모두 밑줄합니다. 정의 지렛대는 단어 3개 있죠.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을 껐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를 말해요.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품입니다.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은행에 융자 받잖아요. 그래서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죠. 이것이 지렛대 원리가 돼요. 종류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정의 지렛대, 다음에 부의 지렛대,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가 돼요. 그림으로 봅니다. 지렛대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렛대는 힘을 조금만 주게 되면 아주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잖아요. 얘가 바로 지렛대입니다. 이때 약간의 힘을 준다는 게 바로 차입금이죠. 은행에서 돈 빌리자. 만약 총 1억을 투자했어요. 5천만 원 내 돈 투자하고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린대요. 요즘 금리가 빌리면요 한 3.7%, 3.8% 하죠. 4% 잡을게요.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천 빌리고 내 돈 5천 보태가지고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뒤 수익률이 크게 먹었습니다. 30% 수익을 냈대요. 그러면 은행 이자 4% 갚아주고도 내가 얼마 더 먹었죠? 26% 더 먹었잖아요.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정반대로요.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는데요. 투자가 잘못되어서 1년 동안에 수익은 냈는데 겨우 2%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손해봤죠. 바로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가 돼요. 일반적으로 지렛대는요, 이렇게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인데요. 정의 지렛대 하게 되면 밑줄 긋잖아요. 단어 3개. 따라서 먼저 지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 수익률이 되고요.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가 10%인데요. 총 수익이 20%다. 은행이 이자 갚아줬는데 더 크게 먹었다. 35% 먹었대요. 맞잖아요. 이럴 때 가장 수익이 크게 났다. 정의 지렛대입니다. 정반대로요. 부호가 바뀌어요. 지분 수익이 가장 작고 은행 이자가 높아요. 이러면 손해봤다. 부의 지렛대가 되고요. 중립적 지렛대는 세 가지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러면요, 지렛대가 없다. 영의 지렛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분 수익률, 얘가 가장 중요해요. 뭘로? 계산 문제를. 그래서 계산 공식이 있죠. 별표 있잖아요. 참고로 지분 수익률은요, 얘가 29회 때 당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얘는요, 언제나 A급입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공식 볼까요?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고요. 다음에 교재 보니까 자, 순수익이죠. 여기서 은행의 이자 빼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해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가격 상승입니다. 여기까지만 공식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런 계산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암기 노트에 메모하셔가지고 자투리 시간 딱 만나면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요 나이도 많고 머리가 나빠서 암기 잘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암기란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65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 15,000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65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 있잖아요. 김연아. 지금 은퇴 있잖아요.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자, 이 김연아 선수가요, 처음부터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김연아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무명 선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을까요? 김연아가요, 특히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 연습합니다. 무명 선수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자세가 틀렸잖아요.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틀린 자세를 그 자리에서 65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 틀린 자세를 그대로 65번 반복하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반복해보지도 않고 공부를 못한다.
변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틀린 문제, 어려운 거 자꾸 반복하시면 내게 되거든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연아의 60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에 15,000입니다. 15,000. 바로 수영 선수 있죠. 박태환요. 아시아 아마 금메달 땄을 거예요. 박태환 선수의 이 15,000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박태환 선수는요, 옛날에 한참 운동 잘 나갈 적에 바로 15,000m입니다.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죠? 15kg, 15kg. 혹시 여러분들 매일 조깅한다면, 운동한다면 매일 15km 뛸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요, 매일 15km를 연습합니다. 연습이요. 그것도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수영으로요. 수영으로. 매일. 그만큼 끈끈하게 계속 예배 없이 수영으로 15,000m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 그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것 이렇게 반복 많이 하시고 흐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요. 달리시면요. 시험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복잡한 공식이 나와도 반복하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암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내가 계산 문제 약해요. 약하면요. 이거 반이라도 반복해 보세요. 반복하면 무조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실 공식 암기 계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자, 공식 봤으니까요. 문제 봐요. 문제 봅니다.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257페이지죠. 맨 끝에 보니까 박스가 나와요. 이 문제가 기출문제 9회 때입니까? 기출문제예요. 문제 봅니다.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2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대요. 여기까지 그림 확인. 항상 그림을 그려줘요. 1억을 투자해요. 얼마? 2천의 수익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1억 투자했어요. 수익 2천입니다. 수익률 몇 프로? 1억 2천만 원 몇 프로? 20%. 여기잖아. 총수익률. 1억을 투자하면 총수익 몇 프로? 20% 나왔잖아요. 20%. 그런데 이 사업을 4천만 원 지분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의 이자율 10%로 빌려서 투자했대요. 이 사람의 지분 투자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이 얼마인가? 요거 묻잖아요. 지분 수익률. 자, 그러면요. 1억 중에서 내 돈 지분이 얼마예요? 4천이죠. 나머지 은행의 저당 얼마 빌렸습니까? 6천만 원. 그런데 이자가 몇 프로겠습니까? 10%죠. 곱하기 10%. 1년치 이자가 얼마 나와요? 600만 원. 그럼 요 10% 있죠. 얘가 뭡니까? 은행 이자. 은행 이자.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얼마 났지? 1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10%고 총수익률 몇 프로지? 20% 나왔잖아요. 이때 뭘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을 구하란 말입니다. 문제 벌써 끝났어요. 이제 공식에다가 여기다가 숫자만 그대로 4개를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숫자 넣겠습니다. 지분 투자이건 4천입니까? 6천입니까? 4천. 자, 순수익이 얼마? 2천 나왔잖아요. 이자가 얼마예요? 600. 가격 상승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0이다. 버리시면 돼요. 있으면 넣어주고요. 없으면 버리고. 없으면 쉬운 거예요.
분모가 4,000입니다. 분자가 1,400이죠. 얼마가 나와요? 0.35. 정답 35%입니다. 따라서 지분 수익률 35%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세개 비교합니다. 은행 대출이자가 10%인데요. 내가 1년치 수익률이 20%잖아요. 그러면 은행 이자 10% 적어도 남는 게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은행에다 10% 적어도 뭐 나머지가 모두가 나의 알짜 수익이네. 그래서 은행에 빌려서 안 빌리면 20%밖에 못 먹는데 이렇게 빌려서 이자 갚아주고 더 크게 먹었잖아요. 얼마 먹었다? 35%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잘 빌렸습니까? 못 빌렸습니까? 잘 빌렸지. 그래서 이렇게가 가장 크니까 은행 이자 갚아줘 가장 크게 먹었잖아요. 얘가 바로 정해지렛대입니다. 정해지렛대. 자, 그러면요 다시 별도로 자 추가 자료입니다. 자료를 더 넣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요 은행의 저당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죠. 그럼 이때 은행 이자율을요 10%가 아니고 30% 넣을게요. 엄청 세네요. 따라서 은행 이자가 10%가 아니고 몇 프로? 30% 넣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지? 0.3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와요? 예, 1,800. 1,800만입니다. 그럼 또 지분수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토득 4,000 그대로잖아요. 순수익 2,000 그대로고 뭐만 다르지? 이자가 600이 아니고 얼마? 1,800이죠. 그러면 계산합니다. 분모가 4천만 원 되고요. 분자가 빼니까 얼마? 200. 몇 프로 나올까요? 0.05가 나오고 정답 5%입니다. 잘 보세요. 은행 이자가 30%잖아요. 30%. 얘가 바로 30%입니다. 총수익 얼마? 그대로 20%. 은행에서 이만큼 세게 빌리니까 은행 이자 갚아줘도 내가 모자라잖아. 모자라니까 내가 얼마밖에 못 먹었지? 5%밖에 못 먹었잖아요. 5%. 그러니까 은행에다 너무 높게 되면요. 이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손해보잖아요. 은행에서 잘 빌렸다 못 빌렸다? 못 빌렸지. 그래서 거꾸로가 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부해질이 됩니다. 만약 수익이 20%, 20%, 20% 똑같으면요. 지렛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렛대 예제 문제를요. 충분히 검토하고 풀어봤습니다. 지렛대는 중요합니다. 자, 박스 설명 마치겠고요. 그러면 박스 밑에 보시면 장점에서 1번은 다 공부했어요. 지렛대 요거 공부 다 했습니다. 2번요. 구매력 보호 기능이다. 첫 줄 보시면요. 구매력 보호를 똑같은 말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괄호 영문자로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 보호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입니다. 이때 해지란 영문자는요. 해석하면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울타리나 담장은요. 보호한다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2번은 뭘 말하느냐. 부동산 투자는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하대요. 인플레이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첫 번째,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요.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냥 한 단어로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주로 어떨 때? 호황일 때. 경제가 호황일 때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아시잖아요. 경기 변동. 얘가 뭡니까? 호황이잖아요. 호황. 이럴 때 물가가 올라가요. 여기서 뭐지? 인플레이션. 반드시 인플레이션은요.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르더라. 인플레이션입니다. 비교합니다. 자, 호황일 때 물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불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불황일 때는 물가가 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 불황일 때도 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요즘 경기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지금 불황이죠. 안 좋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건 인플레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불황일 때. 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27회 때,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출시됐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물가가 올라가더라.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때 스태그하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 불황을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오르더라.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부터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30년 전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500원 잡을게요. 그쯤에 쓸 거예요. 500원입니다. 30년 지났습니다. 지금 짜장 한 그릇 얼마 하죠? 한 5천 원 하죠, 그죠? 그러면 짜장면 값이 30년 동안에 몇 배 올랐습니까? 몇 배? 10배. 여기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올랐잖아요. 또 비교합니다. 여러분 계신 여기 길동지역이죠. 길동의 땅값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10배만 올랐을까요? 더 올랐을까요?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상보다 부동산은요 얘보다 비교하는 만큼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10년 전쯤. 부산의 서면에서요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강의하는데 마침 강의하다 보니까 오전만 다 마치고요. 드물지만은요 남자분들 3분이세요. 저보고 점심을 먹자고 하다 점심을요. 이 남자분 3분이 전부 다 60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식당 보고집입니다. 가서 이제 4명이서 자 남자분 3분하고요.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 보고국을 같이 먹습니다. 60이 넘었으니까 꼭 소주가 들어가더라고요. 낮술도 마시면서요. 그걸 좀 많이 먹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30년 전 하면 30대 아닙니까? 30년 전 내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땅만 좀 샀더라면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 땅이 무슨 땅이지? 광안리요, 광안리. 가보셨죠? 그 광안리가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지금 압구정선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그 매립지인데 그 당시, 30년 그 당시에요. 매립지가, 분양가가요, 평당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참 좋잖아요. 1,000원, 1,500원. 위치가 좋으면 1,500원. 안 그러면 1,000원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샀더라면, 예. 그런데 왜 안 샀을까요? 그때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매립지 누가 좋아합니까?
그때로 쉽게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런 땅이 자 이럴 때 그죠. 이런 땅이 이번이 말이죠. 그때 내가 술 한잔 안 사 먹고 봉급 받은 것 중에서 20만 원 없다 치고 20만 원만 없다 치고 땅을 샀다면 몇 평을 살까요? 전짜리 20만 원치. 확실히 계산은 약해요. 200평이죠, 200평. 200평입니다. 1000 곱하기 200 하면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까지가 돈 없다 치고 그냥 사버리면 뭐 200평 산대 말입니다. 그게 30대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10,000배요, 10,000배. 10,000배 올랐어요, 10,000배. 그러면 20만 원 투자했지. 10,000배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얼마? 20억입니다, 20억. 한 번만 사더라도요. 그러면 이 땅 뭐합니까? 안 팔지. 여기다가 5층 딱 지나면요. 얼마나 상권이 좋아요. 여기다가 식당 짓든지 모텔 짓든지. 그럼 월 수익이 따박따박 1, 2층 그냥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때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30대 가지고 이걸 샀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란 게 짜장면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엄청 올랐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사버리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20만 원이 20억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버리면요, 크게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뭐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는 말입니다. 강하다. (3번요) 투자의 장점은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죠. 7번 보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4번입니다. 절세효과. 자, 세금 혜택이 많대요. 그럼 절세효과는요, 화살표. 감가상각비 적어주고요. 다음에 이자 비용 적어주고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자, 건물은요, 이 가치 하락, 감가상각이 얼마나 큽니까? 금액 큽니다.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으면 이자도 큽니다. 특히 강남의 부자들입니다. 강남의 부자들이 5층 건물이다, 10층 빌딩이다, 건물을 사요. 예를 들면 100억 주고 산다. 강남의 부자라면요, 이때 대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제조건, 강남의 부자입니다. 부자. 강남의 부자들은요, 필히 대출 받습니다. 필히. 왜 받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세금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이 자, 한 50% 융자받아도 50억 빌리는 거잖아요. 이 1년씩 이자가 꽤 크거든요. 이게 다 전부 다 뭐지? 과세에서 공제받거든요. 공제받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공제받기 때문에 또 대출 받게 되면요, 세금도 적게 내지만은 나중에 이거 사면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가요. 어떻게 사는 건지 소명하라고요. 반드시 뭐 나는 대출 받았잖아요. 소명해도 좋거든요. 세금도 적게 내지. 돈 있으면서도 대출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얘는요 생각보다 금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지? 과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때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은요, 일단 개인 거래보다는요, 주로 이제 개인이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이 많이 갖고 있으면 별도로 뭡니까? 임대사업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부산 매매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법인, 1인 법인 가능하죠, 그죠?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비용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요구가 크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투자의 장점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계산 문제 풀었죠. 계산 문제요.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두 장.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보지 마시고요. 바로 262페이지 넘어가죠. 262페이지 네모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위험 수익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위험과 수익. 그러면 먼저 위험 먼저 볼게요. 위험. 자, 투자의 위험도 어려운 말은 별로 없습니다. 목차 보게 되면요. 1번 투자의 위험은 종류가 5가지입니다. 체크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첫자 사자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유동성 위험 유자. 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법인유. 빠르게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이 있대요.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5가지가 사금법인유 5가지가 되고 지문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사금법인유 중에서 1번 사업상 위험은요. 첫 줄 부동산 업 자체 수익에 관한 위험입니다. 다시 이런 사업상 위험은요. 종류가 3가지인데요.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시장 위험 첫자 시 동그라미, 운영 위험 첫자 운 동그라미, 세 번째 위치적 위험 위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시운위. 자, 그래서 자 시운위 3가지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니까 문제가 쉽다 어렵다 빨리 보려면요.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하잖아요. 그래서 쉬우니 하니까 끝나버리네. 쉬우니 3가지입니다. 3가지. 쉬우니 3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이 됩니다. 하나씩 봐요. 쉬우니 중에서요. 첫 번째 시장 위험은 첫 줄 끝에 보시면 시장 상황 밑줄. 요즘요. 시장이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안 좋잖아요. 이거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두 번째 운영 위험은요. 운영을 잘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줄 보시면요. 단어 3개만 밑줄합니다.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비 변동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을 잘못하면 얻게 되는 위험입니다. 다음에 3번요. 위치적 위험입니다. 위치 위험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위치 고정성 밑줄 부동성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빌라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근데 얘가 안 팔리면 망하는 겁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더라?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안 팔리더라. 입지를 잘 못했단 말입니다. 이거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바로 나쁜 위치에다 지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케이스가 바로 위치적 위험이 되고요. 이상 쉬운 이 3가지가 사업상 위험이 됩니다. 두 번째요. 금융적 위험은요. 자, 10번 봅니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은행에서 빌렸잖아요. 빌려서 크게 먹으면 뭐 정해지랬대. 적게 먹으면 뭐 손해봤다 부해지랬대. 그러면 결국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금을 빌리면 빌릴수록 수익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은행이 빌리면 좋아요. 왜? 수익은 이렇게 커지잖아요. 무슨 수익률? 기본 수익률. 그런데 그것만큼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위험도 커지지. 예를 말이요. 따라서 은행에서 빌리면요.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겠지만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이죠? 원리금 갚아야지, 원리금. 따라서 이때 위험이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괄호 2번입니다. 금융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요 주로 어떤 지렛대? 정의 지렛대보다는 부의 지렛대입니다. 부의 지렛대. 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다 갚아줘도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한 줄 밑줄 아세요. 다섯 번째 줄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면 밑줄. 핵심 단어는요. 채무 불이행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 의미 커지더라 금융적 위험입니다. 한 줄 내려가요. 반면에 찾았습니까? 반면에 또 밑줄 아세요. 투자 금액을 전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면 금융적 위험은 없잖아요. 없게 된다까지 보시고요. 3번 넘어가죠. 세 번째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은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법적 환경이 변해서 손해보더라 법적 위험이 돼요. 세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서 시장 이자를 변화 밑줄. 그러니까 정부가요. 정책적으로 이자를 은근히 올린대. 유선권리 올립니까 내립니까? 계속 올리잖아요. 얘가 뭐지? 법적 위험. 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법적 위험입니다. 4번요. 인플레 위험. 칠판 볼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 위험입니다. 따라서 첫 줄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대출자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것만큼 인플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줄. 이 같은 인플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대출자들은 고정이자로 대출하지 않고 변동이자로 대출하기를 선한다. 변동 동그라미. 따라서 은행은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자. 변동금리로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은 인플레만큼 금리 올린다.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5번요.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첫 줄 밑줄 아세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에 따른 위험 밑줄. 그러니까 유동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을 말해요. 현금화가 어렵대요. 그러면 부동산은요. 빨리 현금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급하게 팔아야지. 급매. 따라서 10%, 15%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화가 빠르잖아요. 이런 손실을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상 투자에 위험하게 되면 사금법인류 5가지가 있었고 다시 사업상위험은 3가지가 뭐였지? 시운이 3가지입니다. 목차 2번 수익률은 정말 중요한데요. 수익률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